아침에 쓰러지는 이유 여러분이 매일 아침 하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고 화장실에 가시고 찬물로 세수를 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하시는 동안 여러분의 뇌혈관 안에서는 걸쭉해진 피가 좁아진 혈관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뇌경색은 특별한 날에 오지 않습니다. 가장 평범한 아침에 옵니다. 실제로 뇌경색 환자의 40%가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쓰러집니다. 응급실의 60%가 아침 시간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눈을 뜬 뒤 첫 5분입니다. 이 5분 동안 딱 한 가지만 바꾸시면 뇌혈관 질환 위험이 40% 줄어듭니다. 비싼 약도 아니고 특별한 운동도 아닙니다. 누워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침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그리고 누워서 5분이면 끝나는 뇌경색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의 이호선입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쌓여온 결과가 어느 날 아침에 터지는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 김동욱 할머니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30년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나신 분입니다. 남편과 아이들 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고 가게 문을 열던 그 습관이 은퇴 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이불을 걷고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곧장 화장실로 가셔서 찬물로 세수를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해온 일입니다.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수를 하던 중 왼쪽 손에서 비누가 미끄러졌습니다. 주우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남편분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을 때 할머니는 말씀을 하려 하셨지만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얼굴은 보이는데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마다 가족을 먹여 살리던 그 손으로 비누 하나를 잡지 못한 겁니다. 남편분이 응급실에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아픈 소리 한 번 안 하던 사람인데 화장실 바닥에 누워서 눈만 끔뻑이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급성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셨고 큰 후유증 없이 퇴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머니의 MRI 사진을 봤을 때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뇌 곳곳에 작은 흰 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실핏줄이 하나씩 막혀왔다는 뜻입니다. 할머니는 그날 아침 갑자기 쓰러지신 게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뇌경색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수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겉에서 보면 멀쩡합니다. 그런데 안쪽에는 녹이 한 겹, 두 겹 쌓여 있는 겁니다. 물이 점점 가늘게 흐르다가 어느 날 막힙니다. 막히기 직전까지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MRI에서 보이는 흰 점이 바로 그 녹입니다. 60세 이상 4분 중 1분에게서 이 흰 점이 발견됩니다. 4분 중 1분입니다. 이 점이 어디에 생기는지에 따라 나타나는 게 다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근처에 생기면 이름이 안 떠오르고 방금 한 일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에 생기면 말이 느려지고 결정이 어려워집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넘기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거나 방에 들어왔는데 뭘 하러 왔는지 까먹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전부 나이 탓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런 흰 점이 쌓여서 뇌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혈관성 인지 저하, 치매로 가는 길목에 있는 상태입니다. 흰 점은 지나간 흔적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큰일이 올 수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미 흰 점이 있으면 늦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손을 쓸 시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벼락처럼 내리치는 병이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뇌경색은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됩니다. 진행되는 동안에는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김동욱 할머니는 왜 그날 아침에 쓰러지셨을까요? 30년 동안 같은 아침을 보내셨는데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요? 그날 할머니의 몸 안에서는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첫째, 밤새 걸쭉해진 피.
잠을 자는 동안 수분이 빠지면서 혈액이 농축됩니다. 적혈구와 혈소판이 엉겨 붙고 피가 끈적끈적해진 상태에서 아침이 옵니다. 특히 체중이 적으신 분, 여성 어르신,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같은 500ml를 잃어도 몸이 받는 충격이 더 큽니다. 같은 아침인데 어떤 분은 멀쩡하고 어떤 분은 쓰러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둘째, 눈을 뜨는 순간 치솟는 혈압. 잠에서 깨면 뇌가 부신의 신호를 보냅니다.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30에서 50까지 치솟습니다. 젊으실 때는 혈관에 탄력이 있어서 이 압력을 버텨냈습니다. 풍선처럼 늘어났다 돌아오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나트륨과 기름기가 쌓인 혈관은 이미 딱딱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풍선이 아니라 오래된 고무 호스처럼 뻣뻣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수압이 올라간 겁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평소 140이 아침에 19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셋째, 찬 공기입니다. 이불 밖으로 나오면 피부가 찬기를 감지합니다. 그 순간 혈관이 수축합니다. 여름보다 혈관 직경이 20% 이상 좁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김동욱 할머니는 여기에 찬물 세수까지 하셨습니다. 찬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혈관 수축이 더 심해집니다. 걸쭉한 피가 좁아진 혈관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압력까지 올라간 겁니다. 녹이 가득 낀 수도관에 수압을 확 올린 것과 같습니다. 터지거나 막힙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의 뇌혈관에서 바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김동욱 할머니에게는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나서 5분, 그 안에서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만약 그날 아침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지 않고 누운 채로 물 한 잔을 드셨다면, 5분 동안 천천히 몸을 풀었다면,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하셨다면 그날은 달랐을 겁니다. 할머니는 병원이 아니라 시장에 가셨을 겁니다. 손자한테 줄 과일을 고르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9분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9분을 어떻게 쓰시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눈을 뜨시면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누운 채로 머리맡에 두었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드십시오. 200ml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500명을 5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기상 직후 물 한 잔을 마신 그룹은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약도 아니고 운동도 아닙니다. 물 한 잔입니다. 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15분 안에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빽빽하게 엉겨있던 적혈구 사이로 수분이 스며들면서 하나하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밤새 조청처럼 걸쭉하던 피가 다시 물처럼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30분이면 혈액 점도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을 넣으시면 비타민C가 혈관벽을 보호해줍니다. 꿀 반 숟가락을 타시면 밤새 떨어진 혈당을 부드럽게 올려줍니다. 대전에 사시는 68세 김동욱 할아버지, 고혈압 약을 10년째 드시고 계셨습니다. 약을 바꿔도 용량을 올려도 아침 혈압이 150 아래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손끝이 저렸습니다. 혹시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찾아왔습니다. 부인이 출근하고 나면 혼자 집에 계셨습니다. 여기서 쓰러리면 아무도 모를 수도 있겠다. 그 공포를 안고 아침을 시작하신 겁니다. 제가 아침 물 한 잔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물 한 잔으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10년 동안 약도 안 듣는데. 그래도 석 달을 이어가셨습니다. 혈압이 130 아래로 안정됐습니다. 약은 그대로, 달라진 건 물 한 잔뿐이었습니다. 어지럼증이 사라졌고 송긋 저림도 줄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웃으며 오신 날 김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침이 무섭지 않아졌습니다. 두 번째, 물을 드시고 나서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누운 채로 목을 천천히 돌리십시오. 왼쪽으로 5초, 오른쪽으로 5초. 무릎을 세워서 양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목에는 뇌로 가는 혈관이 지나갑니다. 경동맥이 뇌혈류의 70%, 척추동맥이 30%를 담당합니다. 밤새 같은 자세로 주무시면 목 근육이 굳으면서 이 혈관들을 누릅니다.
정원 호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호스를 꺾으면 물이 졸졸졸 약하게 나옵니다. 굳은 목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스트레칭으로 목을 풀어주시면 눌렸던 혈관이 열리면서 뇌로 가는 피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히는 동작은 밤새 하체에 고여있던 피를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일어나기 전에 미리 피를 위로 보내놓는 셈입니다. 이걸 안 하고 벌떡 일어나시면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서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73세 김동욱 할머니. 남편분이 매일 아침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혼자 일어나시면 어지러워서 주저앉으셨기 때문입니다. 남편분도 이른이 넘으셨고 허리가 안 좋으셔서 부인을 일으킬 때마다 본인이 먼저 주저앉아 쉬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누운 채로 스트레칭을 시작하신 지 2주째 할머니가 혼자 일어나셨습니다. 남편분이 진료실에 같이 오셔서 제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아침마다 제가 안 잡아줘도 되니까 저도 이제 좀 편합니다. 두 분 다 아침이 편해지신 겁니다. 그런데 물을 드시고 스트레칭을 하셔도 일어나시는 방법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누운 자세에서 바로 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20에서 30까지 빠지는 분도 계십니다. 먼저 윗몸을 일으키셔서 이불 위에 앉으십시오. 30초 동안 앉아 계십시오. 그 다음 침대 옆에 걸터 앉아 다리를 내리십시오. 30초. 그리고 천천히 서십시오. 광주에 사시는 75세 김동욱 할머니, 매일 아침 벌떡 일어나시던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시다가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넘어지셨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수술을 받으시고 석 달을 누워 계셨습니다. 누워 계시는 동안 근육이 빠졌고 다시 걸으실 수 있을 때까지 6달이 걸렸습니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가셨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출근 전에 할머니를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벌떡 일어난 그 1초가 6달을 앗아간 겁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6달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60세 이상 200명을 대상으로 단계적 기상과 즉시 기상을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일어난 그룹은 기립성 저혈압 발생이 64% 줄었습니다. 네 번째, 일어나셨으면 바로 화장실에 가지 마십시오. 변을 보실 때 배에 힘을 주게 됩니다. 의학에서 발살바 효과라고 부릅니다. 배에 힘이 들어가면 복압이 올라갑니다. 올라간 복압이 흉곽을 밀어 올리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가 줄어듭니다. 심장이 보내줄 피가 부족해지니까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 찰나의 혈압은 오히려 확 올라갑니다. 줄어든 혈류를 보상하려고 심장이 더 세게 뛰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전히 묽어지지 않은 혈액, 기상 직후 올라간 혈압, 거기에 발살바까지 겹치면 혈관이 버틸 수 없습니다. 저도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시절 아침 화장실에서 쓰러져 실려 오시는 분을 자주 뵈었습니다. 변기에 앉은 채 의식을 잃으시거나 일어나려다 넘어지면서 이마를 다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배에 힘을 주는 그 잠깐이 하루 중 혈관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순간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9세 김동욱 할아버지,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화장실에 가시는 거였습니다. 30년 넘게 하루도 빠지지 않은 습관이었습니다.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변기에 앉아 힘을 주셨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고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화장실 바닥이었습니다. 이마에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119에 전화하셨을 때 할아버지는 의식이 돌아오셨지만 오른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치료를 받으셨고 재활에 2달이 걸렸습니다. 잠깐 힘을 줬을 뿐인데 그 잠깐이 혈관에는 하루 중 가장 큰 충격이 됩니다. 물 한 잔 드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천천히 일어나신 다음에 화장실에 가시면 이런 일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까지 다녀오셨으면 물을 한 잔 더 드십시오. 첫 잔은 걸쭉해진 피를 묽게 만드는 역할이었습니다. 두 번째 잔은 다릅니다. 혈액이 묽어지면 적혈구가 더 잘 움직입니다. 적혈구가 산소를 싣고 뇌까지 도달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올라가는 건 이 두 번째 잔 덕분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안 좋다고 들으신 분 계실 겁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시라면 아침 물 2잔 400ml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침 5분 동안 할 일입니다. 물 한 잔, 스트레칭, 천천히 일어나기, 화장실, 그리고 물 한 잔. 이 5가지가 김동욱 할머니에게는 없었던 것들입니다. 할머니가 이걸 알고 계셨다면 그날 아침은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5분을 아무리 잘 지키셔도 나머지 24시간 동안 혈관을 망가뜨리는 분이 계십니다. 김동욱 할머니의 하루를 돌이켜 보겠습니다. 아침에 국에 밥 말아 드시고 반찬은 장아찌, 젓갈, 점심에 찌개, 저녁에 또 국. 간식으로는 과일 대신 빵이나 과자를 드신 겁니다.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식탁을 가만히 보면 끼니마다 나트륨이 들어옵니다. 국물 한 그릇에 담긴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나트륨 2000mg, 김치찌개는 2500mg,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이 2000mg인데 찌개 한 그릇이면 이미 넘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끌어올리고 혈관벽에도 직접 손상을 줍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관 안쪽 벽이 부풀어 오릅니다. 부푼 벽 사이로 틈이 생기고 그 틈에 기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드셨어도 국물을 말아 드시면 그 효과가 상쇄됩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가 크게 줄어듭니다. 붉은 고기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이 혈관벽에 쌓입니다. 아이고, 삼겹살, 갈비, 불고기 맛있는 건 다 끊어야 하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2~3번만 생선으로 바꿔보시라는 겁니다. 나머지 날은 드시던 대로 드셔도 됩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이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전이 만들어지려면 혈소판이 서로 엉겨 붙어야 합니다. 오메가3는 이 혈소판 사이에 끼어들어서 서로 달라붙지 못하게 합니다. 동시에 혈관 벽에 붙어 있는 찌꺼기를 조금씩 녹여냅니다. 수도관에 녹이 슬면 세제를 부어서 녹이십니다. 등 푸른 생선이 혈관에 부어주는 천연세제입니다. 화학약품처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조금씩 꾸준히 흘려보내면 찌꺼기가 쌓이는 속도보다 빠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일주일에 3번 고등어 반마리면 충분합니다. 구이로 드셔도 찌개에 넣어 드셔도 통조림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메가3는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10끼 중 8끼만 혈관을 살리는 식단으로 드시고 나머지 2끼는 드시고 싶은 것 드십시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걸 줄였으면 나가는 걸 늘려야 합니다. 걸으셔야 합니다. 걸으실 때 종아리 근육이 수축합니다. 이 수축이 다리 정맥을 짜줍니다. 고여있던 피가 위로 밀려 올라가면서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심장이 받은 피를 다시 뇌로 보냅니다. 이걸 반복하시면 혈관 안쪽 벽에 변화가 생깁니다.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분비되면서 혈관이 부드러워집니다. 딱딱해져 가던 혈관에 다시 탄력이 생기는 겁니다. 약이 하는 일을 걷기가 대신해 주는 셈입니다. 뇌혈관 질환 위험이 40%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안 잡아도 되는 것, 마트에서 장 볼 때 뭘 사러 왔는지 기억나는 것, 그런 일상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약이 아니라 걸어서 달라진 겁니다. 김동욱 할아버지에게 물 한 잔과 함께 하루 30분 걷기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드셨습니다. 동네 슈퍼까지 갔다 오시면 숨이 차서 한참을 서서 쉬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0분을 20분으로, 20분을 30분으로 늘리셨습니다. 아침에는 공원 한 바퀴, 오후에는 마트까지 걸어가시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3달째 되던 날 김 할아버지가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표정이 달랐습니다. 이호선 선생님, 요즘 계단 오를 때 숨이 안 찹니다. 예전엔 2층만 올라가도 헉헉거렸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혈관 탄력도가 좋아져 있었습니다. 물 한 잔과 30분 걷기, 이 2가지가 만든 변화인 겁니다. 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네 한 바퀴, 장 보러 가는 그 걸음이면 됩니다. 비가 오시면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30분만 하십시오.
중요한 건 오래 걷는 게 아니라 매일 걷는 겁니다. 한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뒤에 걸으시면 혈당을 잡는 효과까지 생깁니다. 식후에 혈당이 올라가는데 그때 걸으시면 근육이 혈당을 끌어다 쓰면서 혈관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을 맞추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시면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혈당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혈관 안쪽에 미세한 상처를 남깁니다. 물, 걷기, 음식. 낮 동안은 이 세 가지로 지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낮 동안 아무리 잘 관리하셔도 밤에 무너뜨리는 분이 계십니다. 혈관이 회복되는 시간은 잠을 자는 동안뿐입니다. 젊으셨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밤 10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감겼습니다.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푹 주무셨을 겁니다. 그때는 잠이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십니다. 밤에 자꾸 깨시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습니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관 안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수리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이 멜라토닌이 줄어듭니다. 65세가 넘으시면 20대의 3분의 1 수준밖에 남지 않습니다. 수리공이 셋 있었는데 이제 하나만 남은 셈입니다. 남은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일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최소 입업 시간은 주무셔야 이 복구가 마무리됩니다. 5시간 이하로 주무시는 분 고혈압과 뇌졸중 위험이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수리가 끝나기 전에 아침이 옵니다. 어제 생긴 상처가 아물기 전에 오늘 또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혈관벽이 점점 약해지고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보시는 분 많으십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막습니다. 수리공이 문 앞에서 돌아가는 셈입니다. 주무시기 1시간 전부터 화면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가벼운 책을 읽으시거나 남편분, 부인분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실은 조금 서늘하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18도에서 20도 사이. 우리 몸은 잠들 때 천이 살짝 떨어져야 합니다. 방이 따뜻하면 오히려 잠들기 어렵습니다. 커피는 오후 2시 이전에만 드십시오. 카페인이 몸에서 빠지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오후 3시에 드신 커피가 밤 11시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합니다. 커피가 꼭 필요하시면 오전에만 드시고 오후에는 보리차나 물로 바꾸십시오. 그 7시간 동안 혈관이 저절로 회복됩니다. 낮에 물을 드시고 걸으신 효과가 밤에 잠을 주무시면서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아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겁니다. 내일도 벌떡 일어나고 찬물로 세수하고 바로 화장실에 갑니다. 작은 혈관이 하나씩 막히고 흰 점이 5개, 10개로 늘어나고 어느 날 아침 한쪽 팔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숟가락을 쥘 수가 없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족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멜길구에 전화를 해도 본인 입으로 주소를 말할 수 없습니다. 재활병원에서 석 달, 집에서 또 석 달. 그동안 자녀분이 일을 쉬고 곁에서 간병을 합니다. 가족 전체의 삶이 바뀝니다. 다른 하나는 내일 아침 하나만 바꾸는 겁니다. 자기 전에 머리맡에 물 한 잔을 두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그 물부터 드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김동욱 할머니도 퇴원 후에 이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물 한 잔부터였습니다. 매일 밤 머리맡에 물컵을 놓고 주무셨습니다. 눈을 뜨시면 벌떡 일어나시던 30년 습관을 참으시고 물을 드셨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남편분이 마지막 진료 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새벽에 깨도 걱정이 안 됩니다. 물컵 소리가 들리니까요. 그 소리가 들리면 오늘도 괜찮겠구나 싶습니다. 80이 넘으셔도 혼자 장을 보시고 손자 손을 잡고 공원을 걸으십니다. 30년 동안 벌떡 일어나시던 분이 물 한 잔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뇌경색은 오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이상하다 싶으시면 3시간 안에 병원에 가십시오. 그 3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물 한 잔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아침마다 벌떡 일어나시는 분, 찬물로 세수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의 내일 아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